3차 시 1교시에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깊은 사랑, 아버지의 희생, 또 아버지의 고독감, 그 깊은 고뇌의 마음을 적은 작품 두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번 2교시에서는 어머니를 주제로 한 작품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머니, 엄마, 마미, 마더, 마마, 엄니, 마마상 하는 그런 어머니, 엄마라는 언어의 그 상징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단어는 사회적인 부호고 약속이고 기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책상에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책상이라고 부르자. 우리나라 말로는 책상, 또 뭐 영어로는 데스크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워서 익힌 부호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책상을 의자라고 배워서 명명을 한 것을 배워 익히면 의자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책상의 역할이 되는 거고, 혼돈이 안 일어요. 그렇게 배워서 약속한 부호대로 익히면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백인이든 뭐 우리 황인종이든 인종을 다 떠나서 생태학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도 우리가 습득해서 이미 가슴속으로 익혀진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하는, 우유를 처음 엄마 젖을 빠를 때 하는, 거기에서 이미 하는. 그래서 왜 아이들이 단어를 익힐 때도 아빠라는 말보다 엄마라는 말을 먼저 익힌다고 하죠. 실제로 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머니, 마미, 마더 이런 거는 먼저 생태학적으로 습득해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말이다.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도 어머니를 주제로 한 글과 아버지를 주제로 한 글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 맨 처음에도 짧은 형태의 3호곡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어머니를 작품에 엄마를 부탁해 이런 것처럼 작품물의 그 주 대상으로 한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뭐 약한가 이렇게는 보지 않죠. 아버지, 어머니 다 같은 부모님이신데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엄마하고 좀 친밀도가 높다 그럴까 뭐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가 여기 언어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래도 아버지의 그 표현하시지 않는 과묵한 그런 아버지라는 속성과 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10달 있다가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니까 정서적으로 엄마하고 친밀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혹은 마음속으로 어떤 형태든지 전문적으로 글 쓰는 것이 직업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나 일기나 혹은 장문이나 뭐 회고록이나 이럴 때 대부분 나는 이런 어머니 저런 어머니 이러면서 이제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봤을 때 그 엄마라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고 글에 중요한 그런 어떤 제재 또 주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깊게 감추어져 있는 그런 울림이 있다고 하면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머니는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 이런 기회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책에 102쪽에 실려있는 엄마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시, 엄마 걱정. 제목이 참 이럴 때는 우리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미 모 쓰는 것보다
엄마, 어머니, 마미, 마들, 마마 할 때 그 엄마를 상징하고 엄마를 부르는 그 말, 그러면서 시의 제목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엄마를 걱정하는 기영도라는 시인의 마음,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 이렇게 작품 제목도 오히려 이럴 때는 제가 한자는 우리말 잘 쓰기 위해서 익혀야 됩니다,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우리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슴에 와 닿고 정말 엄마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엄마 생각 단순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잘 오셔야 되는데, 무사하셔야 되는데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기영도라는 시인도 뭐 아는 분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저는 그런 참 좋은 시를 쓰는 시인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가난했던 그런 어린 초등학교 시절의 한 장면을 포착해서 이제 작품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기영도 시인은 이제 1985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여기서 신춘문예라는 말도 우리 제자들이 작가가 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고 수필가가 되는가, 이제 그 신문사에다 작품을 투고해서 신춘 새 봄에 이제 신문사의 심사위원들을 거쳐서 작품이 선정이 돼서 이제 등단 무대에 오른다, 작가로서의 무대에 오른다, 이렇게 이제 신문사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종류의 문학 잡지들이 있는데, 그 잡지들의 회사에 작품을 내가 투고 던지는 거죠. 내 작품 좀 봐주세요. 그래서 거기 문학 작품 그 만들어내는 잡지사에서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1차, 2차, 3차 심사하기도 했고, 1차, 2차 하기도 하고, 초회, 종회, 1회, 2회, 3회 추천, 그렇게 해서 되기도 하고, 또 한 번에 추천을 완료하고 이제 작가로서 등단, 데뷔하게 되는 그런 형식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기영도 시인은 1985년에 그 동아일보라는 신문사의 신춘문예 봄에 이제 그 안개라는 작품이 선택이 돼서 시인이 됐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참 또 독특한 것이, 살아 생전에 그런 작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유고 시집으로 우리나라 출판사 종류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문학과 지성사라는 출판사에서 1989년에, 그러니까 기영도 시인이 죽은 해, 돌아간 해인 1989년에 입속에 검은 잎이라는 제목의 시집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우리가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그 입속에 검은 잎이라는 그 문학과 지성사에서 1989년에 나온 시집이 지금도 잘 그 독자들 손에 찾는 그런 작품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는 작품, 뭐 이제 시집 갖고 있다가 제자들이 오면은 또 한 권씩 두 권씩 이렇게 건네주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시집도 64쇄, 그러니까 그 인쇄해서 찍어낸 것이 64번째 찍어낸 그 엄마 걱정이라는 창작과 비평사의 작품 시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영도 시인의 고향이 이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이제 경기도 광명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시에 가면은 그 기영도 문학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날 그 기영도 문학관 그 개관하던 날에 장면이 여러 가지로 스치는데, 거기 가시면 그 문학관의 벽면에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잘 이렇게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학교 다녔을 때, 어렸을 때 원고지, 그리고 특히 이제 기영도 시인은 그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성석재 시인이 연세대학교 다닐 때에 같은 문학동인회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3월달이 되면은 3월에 이제 기영도 시인이 신문사 기자를 하다가 이제 그 심야 영화를 보다가 이제 심장 마비로 돌아가게 됐는데, 항상 그 묘지 산소를 다녀온 그 이야기를 신문에다가 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쯤 그 기영도 문학관이라는 곳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물론 기영도 시인의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또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어려서 어머니가 고생하시고 애쓴 그 장면이고, 이제 누나도 거기 이제 문학관 또 관리도 하고 이러는데, 얼마 전에 그 기영도 시인의 어머니께서 요즘 왜 복지관 같은 데서 우리말 글 많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글자를, 문해 교육이라 그러죠. 글자를 정말 비로소 배우셨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 아들 기영도 시인의 작품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가 하고, 오히려 기영도 시인이 죽을 때는 글자를 몰라서 읽지 못했는데, 이제 글자를 깨친 지금은 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아들의 시를 비로소 읽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주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리는 것은 작품 글자만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 여러 가지를 유추하고 생각해내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문학관 이야기도 하고, 하나 더 또 말씀드릴 것은 요즘 우리 그 가수 중에 장사익이라는 가수가 있죠. 이렇게 한복 입고 아주 창하는 식으로 아주 이 피부에, 가슴 속에 그런 깊은 노래를 부르는 이 기영도 시인의 작품을 잘 대중 가수가 이제 엄마 걱정을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근데 저는 어떤 평론가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는데, 이 장사익이라는 분이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을 읽고서 턱커덕 나온 말이, 아니 어째 애기가 엄마 걱정을 한다요? 엄마가 애기 걱정을 해야죠.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 걱정을 하고 집에 두고 온 애기 걱정을 하고, 애기는 시장에 간 엄마가 무사히 하루에 볼일, 일거리, 노동, 목적 마치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를 서로가 정말 걱정하는 마음. 저는 참 이런 것이 뜨겁고 이런 것이 가족이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진심으로 닿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걱정이라는 장사익 가수가 부른 노래를 다음에 이제 그 조화문 등 다른 사람들도 리메이크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여기서 열무는 우리 배추 김치거리 만드는 거예요. 30단을 이제 이고 시장에 가서 이 열무 30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께서 팔고 와야 돼요. 이걸 팔아야만이 등록금, 교육비도 내주고 신발도 사주고 필요한 집안에 쌀도 사고, 엄마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장면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장터에 나가서 좌판을 깔고 열무 30단을 이고 팔고 들어오셔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를 공부하고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늘 재래시장이나 지하철 어디 앞이나 뭐 이런 데서 좌판 이렇게 조금 벌려놓고 상추도 좀 팔고 무슨 호박도 팔고 쌀도 조금 팔고 이런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를 읽고 나서 그냥 스치다 가도 어쩌다가 정말 조그만 거 그 돈 비싼 건 아니죠. 한 5,000원어치 때로는 3,000원 2,000원 이렇게 사갖고 들어가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오늘 안 팔면 다 시들 텐데 이런 마음이었는데 늦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하나 사갖고 가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무슨 10,000원어치 사는 거 아니고 5,000원 3,000원 저는 저 은평구 역촌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런 조금씩 깔고 자판하고 벌리고 있는 그런 할머니들 많이 만나요. 그래서 여기에 기영도에 엄마 생각이 저도 정말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엄마가 열무 30단 이고 가서 팔려고 나갔는데 안 오시네. 빨리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무가 잘 팔리지 않는 거죠. 해는 시든지 오래다. 우리가 해가 졌다 이런 표현은 많이 쓰는데 해가 시들었다 이런 표현은 역시 기영도의 독특한 그런 시적인 감각 표현력입니다. 해가 시들고 그러니까 해도 시들었고 엄마도 힘들어서 시들었고 열무도 아침에 갖고 나갈 때는 아주 싱싱했는데 시들은 지 이제 오래된 거예요. 그만큼 팔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단이라도 더 팔려고 계속 기다리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기다리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찬 밥, 우리 식은 밥 덩어리, 요즘에야 도시락을 안 싸고 가지만 전에 도시락 싸갖고 가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밥 안 먹고 반쯤 먹다가 갖고 돌아오면 도시락 속에서 찬밥이 식은 밥이 이리 굴렁 저리 굴렁 아주 그렇게 내가 집에 지금 엄마를 기다리면서 방에 내가 있다가 아니라 방에 담겨 있다. 아주 그냥 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린 초등학생의 모습이 여기서 딱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서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숙제요. 여러분들 엄마가 빨리 숙제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러면 후다닥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지금 여기서는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또 정말 종교를 떠나서 기도라는 말이 또 생각이 나요. 일부러 잠 안 들고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후다닥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느릿느릿 숙제를 하면서 그 숙제하면서 엄마를 위한 엄마 빨리 돌아와 왜 열무 팔고 얼른 와야 되는데 엄마 왜 안 오시는 거야 엄마가 안 오시네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실 때 보면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린다. 그러니까 배춧잎이 막 살아서 구르는 것도 있지만 소금에 푹 절여져서 아주 축 처진 시든 거와 같은 그런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골목을 돌아오는 그 엄마의 발소리가 타박타박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엄마는 한 단이라도 더 팔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래야 내일 필요한 돈도 주고 이럴 판인데 그러니까 기다리는 아들은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엄마 왜 안 오시나 그러면서 또 놓여있는 환경이 금간 창틈 그러니까 온전하게 비라는 것도 낭만적으로 따뜻하고 좋은 환경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우수의 또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놓여있는 집의 형편이 금까지 갔어요. 창이 온전하지 않은 그 금이 간 틈새 속으로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가 오면은 누가 김치거리 열무 사러 주부들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엄마는 날이 어두워져도 한 단이라도 더 팔려고 엄마는 아직 못 오시는 거고 엄마를 기다리는 아들은 이제 정말 견디다가 결국은 빈방에 혼자 엎드려서 훌쩍훌쩍 정말 그 이 아들이 놓여있는 환경, 외로움, 쓸쓸함을 아주 고조시키는 그런 분위기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한 줄을 띄우고 마지막에 삼행이 아주 먼 옛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말 졸업을 하고 대학도 가고 또 신문사 기자로 취직도 하고 했으니까 조금은 번듯한 모습으로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어른이 되어서 요 어렸을 때 아주 먼 옛날의 한 장면, 그래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 어렸을 때의 윗목 가장 머리 위에 자리 잡고 있던 이 한 장면을 나는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대부분은 지금 내가 번듯하게 살면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걸 다 감추는데, 기영도 시인만큼은 내장 속에 너덜너덜한, 이거 평론가의 이야기입니다. 너덜너덜한 그 고통, 괴로움, 힘든 걸 다 열어 보였다는 점에서 참 시를 잘 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고단한 엄마의 그 삶, 그걸 잊지 않았던 그런 아들의 모습을 엄마 걱정이라는 아주 쉬운 듯한, 그러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작품을 우리 한편 봤습니다. 이제 교과서 밖에서 그 이제 엄마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혹은 또 한 여성에 대한 일생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허영자 시인협회 회장도 지내셨고, 성신여대 명예교수인 허영자 시인의 폐차요. 폐차도 우리 한자말로 아까 이제 세차 공부한 것처럼 폐차요. 차는 자동차고 폐는 버릴 폐예요. 버리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될 만큼 낡고 파손되고 더 이상 쓸모 없이 된 자동차를 폐기시키는 거, 버리는 거. 이랬을 때도 한마디로 폐차하니까 느낌이 이렇게 오죠. 근데 우리말로 오히려 하면은 더 길어지고 의미가 조금 이렇게 누그러지는 그런, 그러니까 한자 말도 효과적으로 잘 제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는 아버지 마음이었다고 하면 우리 지금 계속 엄마의 마음입니다. 딸아, 내가 아직 아기였을 때 엄마는 공장에서 이제 막 출고된 눈부신 새 차였지. 새차, 새로운 자동차, 이제 막. 그러니까 막 아기였을 때 새댁, 물론 이제 지금은 또 결혼에 대한 가치관, 결혼 연령도 많이 달라졌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막 아기가 걸음걸이하고 막 아기였을 때는 엄마도 너처럼 그렇게 눈부시게 그런 새로운 자동차에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1년에서. 그런데 이제 2년으로 가보죠. 딸아, 내 몸무게, 영혼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을 때 엄마는 가파른 고갯길을 숨차오르는 낡은 고물차였지. 그러니까 눈부신 새 차에서 세월의 흐름이 엄마, 딸이, 아들이, 뭐 아들아 그래도 관계없죠. 점점점 커지고 아들이 군대도 가고 딸이 또 회사 생활도 하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을 때 엄마는 낡은 고물차로 점점점 숨이 차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모, 이것이 자연의 이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3년에 가서 용서하라 딸아. 저는 여기서 왜 딸아 그러지 않고 3년에서는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뭘 잘못해서 무슨 죄를 져서 용서하라가 아니라, 어머니 된 자는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딸에게,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까 이제 낡은 고물차가 되고 이제는 폐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령, 경제적인 또 상황, 또 건강 상황, 이러니까 더 도와줄 수 없는, 그러니까 끊임없는 무한한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제는 내가 폐차 신세가 됐다. 배터리도 꺼지고 아무리 똑바로 바퀴를 굴러가게 하려고 해도 헛돌고 브레이크도 말을 듣지 않는, 이제 폐기 처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녹슨 폐차 엄마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여자 엄마의 일생을 이렇게 폐차, 자동차에 비유해서 작품을 써주셨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작품의 주제적인 측면은 제자들이 잘 짐작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3차 시 강의를 모두 마치고 2차 시처럼 그렇게 레포트 이 클래스에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우리 제자들 잘 지내십시오.